자, 이어서 이제 10번부터 가는데, 요거는 등차 등비 수열의 이제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이 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등차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히려 해석이나 활용 파트가 좀 많고, 등비 수열은 연산 쪽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는 이쪽으로 더 맞춰서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제 계산 실수만 좀 주의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자, A1 플러스 N-1t.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개념 통달에서 개념을 배울 때도 배웠지만, 사실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주면 d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a1이 이렇게 있고, 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d. 요런 구조가 돼서 사실 이 뒤에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크게 의미는 없고, 저 n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이 등차 수열인데, 이 안에 n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의 입장에서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앞에서 등비 중항과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평균에다 항의 개수를 곱한다. 그죠? 이런 얘기 했었다고. 평균이 뭐다? 우리 어떻게 했었다? 첫 번째 값에다가 제일 끝에 값을 더해서 요 반으로 나눈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평균처럼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항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걸 이제 우리가 펼쳐서 좀 써보면, 얘가 지금 2분의, 얘는 A1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요 N 자리에 A1 플러스 N-1D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N이 곱해져 있다라고 펼쳐서 본다고 하면, 자, 이 녀석은 N에 대한 2차식의 모양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지? 여기 N도 있고 여기 N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모양을 보면 N이 있고 여기 D가 있으니까 Dn 제곱인데 분모에 2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제일 앞에 숫자가 2분의 D가 된다 이거지. 2분의 D가 되고, 여긴 N 제곱의 형태가 되고, 여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 그래서 식의 모양만 가지고 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공차.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식은 n에 대한 2차식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딱 개념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개념만 공부를 할 때는 과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식을 n에 대한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n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와 공차의 반이다라는 걸 아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저걸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건데, 꼭 알아야 돼. 이유는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건 우리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문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거기 10번 문제거든? 10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10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고, 요건 쌤이랑 같이 해볼게. 자, 봅시다. 공차가 D1과 D2인 두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보고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A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D1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 뒤에는 뭔지 몰라. 요런 모양. 그죠? 요거 우리 세모라고 놓으면 좀 그러니까 요것도 E1이라고 놓을게. 이렇게. 상관없겠지? 근데 이런 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는 공차가 D2라고 했으니까 D2 곱하기 N에다가 여기에 뭔가 상수가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등차수열 일반항이 나올 거고, 이 녀석들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는데, N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놓고 BN의 합을 DN으로 놓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SN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분명히 2분의 D1일 거라는 거. 이걸 알고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얘도 TN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2분의 D2가 될 거라는 거. 뒤에는 역시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될 거라는 건 확실한 거야. 맞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얘를 SN, 얘를 TN이라고 할 때 문제에서 SN하고 TN을 이렇게 곱하잖아? 곱하면 뭐가 된다?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SN도 분명히 N에 대한 2차식이고 TN도 분명히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이 두 녀석이 곱해져 있는 모습이 인수분해가 아주 잘 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그지? N 두 개 하고 얘는 N-1 하나 하고 N 플러스 1 하나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게 보인다고. 근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어차피 2차식, 2차식이니까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만약 SN과 TN 중에 N 두 개를 가져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간다고 하면 얘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어떤 상수항이 존재하게 된다고. 등차수열의 합식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 왜? 마지막에 N으로 묶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N으로 묶이기 때문에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나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N과 TN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크로스로 가져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는 몰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N, N-1일 거고 또 한 녀석은 N, N 플러스 1일 거는 확실해. 즉 다시 N제곱 마이너스 N의 꼴과 N제곱 플러스 N의 꼴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야.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가능한데 여기까지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서 실수 포인트 하나와 정보 포인트 하나가 있다 이거지.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SN과 TN이 얘네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갔을 때 정말 요 두 개와 요 두 개를 가져간 거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렇게 되라고 했지 꼭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없거든. 만약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개수를 하나 가져가게 된다면 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K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지 얘네가 둘 다 1일 필요는 없다. 인데 요게 실수 포인트였어.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이걸 생각을 못해서 많이 틀리는 거야 학생들이. 이런 말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SN과 TN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SN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2분의 D1 그리고 TN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2분의 D2를 곱했을 때 그냥 뭐가 된다는 거? 얘가 1이 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즉 결론 D1과 D2가 얼마다? 곱하면 4가 된다는 이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맞죠? 이게 지금 니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니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는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이 합식의 구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개념 삼아 공부하는 거예요. 10번 문제. 중요한 소재야, 중요한 소재.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자, 기억을 보면 AN이 N이래. 봐봐. AN이 N이면 그럼 우리는 SN을 바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자, SN은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지? 절반이 올 테니까 2분의 1에 N제곱이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N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우리 뭐 알고 있냐? A1하고 S1이 같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A1하고 S1이 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면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N 앞에 개수가 뭐다? 2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굳이 합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봐. SN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어가 보면 TN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얘를 지금 정리하면 요거 2분의 1로 이렇게 묶이면은 여기 N제곱 플러스 N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을 가져간 거지.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다른 거니까 TN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구? 2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오고 얘는 뒤에 N제곱 마이너스 N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다시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BN 두고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요걸 다시 전개하면 요거는 2N제곱 마이너스 2N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공차의 반이라 그랬거든. 그죠? 공차의 반이니까 BN의 공차는 당연히 얼마? 4란 얘기야 이렇게. 4N. 그리고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얘는 4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야.
괜찮습니까? 역시 S1과 A1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을 알면 합식을 바로 구할 수 있고 합식을 알았을 때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화살표를 아까 해놓은 게 이걸 보고 얘로 바로 가고 얘를 보고 이리로 오는 게 이제 자유자재로 잘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등차 등비에서 이게 중요하다. 등비 수열에서는 이런 게 없어. 등비 수열 이런 게 없는데 등차에만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등차에선 이런 구조를 꼭 공부해 놔야 된다고. 알겠죠? 자,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니까 B에는 4n-4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자, 니은은 아까 여기에 있었지? 여기 니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이제 디귿이 좀 어려운데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A1이 0이 아니래. A1이 0이 아니다. 이제 이거부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A1이 0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A1이 만약에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1이라는 건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잖아. N자리에 1을 집어넣는데 0이 되려면 A에는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앞에는 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AN의 공차를 알려줬거든. 그치? AN의 공차를 알려줬으니까 A1이 0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AN이 D1 곱하기 N-1 꼴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네, 요런 거, 요런 정보 뺀 거고. 자, 그리고 뭐래? 얘가 만약에 A1이 그렇지 않으면 AN은 N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아니라면 AN은 N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쵸? 그래? 그럼 잘 보자. 이제 이거 한번 보자. SN이 TN이 뭐가 SN이고 뭐가 TN인지 뭐가 SN이고 뭐가 TN인지 우린 몰라. 우리 모르는 상황인데 확실한 거 하나. SN의 최고 창의 개수는 2분의 D1. 그리고 TN의 최고 창의 개수는 2분의 D2. 그리고 그 둘을 곱했을 때 1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 괜찮지? 그래. 그러면 요거 봐봐. 자, 만약에 요 녀석을 우리가 SN으로 본다고 해보자. 요 녀석을 SN으로 보면은 SN의 최고 창의 개수는 얘기 때문에 2분의 D1 이렇게 오고 뒤쪽에 누가 온다? N제곱 요런 구조가 올 거 아니야. 맞나요? 요런 구조가 오고 얘는 2분의 D2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그래야 얘네 둘을 곱해서 이건 없어진 거고 D1 곱하기 D2가 지금 4니까 없어지고 얘네들만 남게 된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한번 세운다고 해봐. 요걸 가지고 일반항을 세운다고 하면 자,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일단 요 앞에 계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요게 없고 그냥 n제곱 마이너스 n만 있다고 하면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지.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요 녀석의 2배. 그죠? 요 녀석의 2배니까 얼마? 2n. 이렇게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지금 0이잖아. 그럼 얘도 1을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이런 구조란 얘기지. 이거 이 앞으로 묶어주면 얘 어차피 2분의 D1의 2배에서 D1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이렇게 묶어준다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인 거야. 요 모양. 얘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n제곱 마이너스 n꼴을 가져가는 애가 SN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TN이란 얘기인 거야. TN. 왜? AN은 이런 꼴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 여기서 이거의 2배니까 D2 그냥 달아두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세우면 D2N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요거 이렇게 빼고 생각하라니까. 요거 빼고 생각해봐. 요거 이렇게 하면 다시 요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먼저 해볼게.
n제곱 플러스 n만 있다고 생각해봐. n제곱 플러스 n만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요건 n제곱이니까 요거 앞에 계수 1이잖아. 그럼 2배로 가면 뭐가 되고? 2n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됐으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가 돼서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된 거야. 된 거야. 만약에 2분의 d1과 2분의 d2라는 개수가 없었으면 요 녀석의 일반항은 얘고 요 녀석의 일반항은 얘겠지. 지금 문제 디귿 봐봐. an이 n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an이 n입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뭐 물어봤는지 알겠지? 여기 지금 원래 누가 있었던 거야? 2분의 d2가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an이 n입니까를 물어본 건 얘는 d2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d2를 1로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근데 d2가 뭔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지. 그러니까 n이 아니라 k 곱하기 n꼴이어야 되는 거지.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을 수 있는 거지. 얘처럼 그냥 n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a1이 0이 아니면 an은 n입니까를 물어본 것 자체가 지금 sn과 tn을 딱 요 식으로만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가죠? 앞에 있는 이걸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수를 했다는 거야, 디귿에서. 이해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자, 어차피 우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얘를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기출문제가 있다는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 구조를 봐봐.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식의 관계를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를 한번 꼭 해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또 이렇게 이어서 좀 풀어볼게. 정리하고 또 봅시다. 자, 11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보니까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리고 S의 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아, 봐봐. 합식이라고 생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등차 수열이래.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린 뭐라고 쓴다고? 아, 그냥 여기서 이걸 보고서 아,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L을 그냥 쓰는 거지. 이렇게 n 앞에 개수가 공차니까. 그리고 뒤에는 모르니까 뭐 2 이렇게 달아놓자고. 이렇게 쓰고 가자는 얘기야. 그리고 S2N은 보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2N 붙여주고 여기에 뭐 2' 이렇게 적어주자 이거지.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거 배우는 거라고 지금. 자, 그랬을 때 정보를 하나 또 줬네. 정보 뭐 줬냐면 자, 두 번째 항이 1이다. 이랬을 때 A8의 값을 자,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게 설마 안 그러겠지만 설마 안 그러겠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S2N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S2N? 아, 이거 짝수 번째끼리 더한 거. 왜 반응이 이러지? 원래 이렇게 쓰면 에이 누가 그렇게 해요 이래야 되는데 개진짜인데? 뭐 맞잖아. 이거 아니죠. 첫 번째 항부터 2n까지의 합이지. 왜 이게 짝수 번째들의 합이야? 근데 그렇게 써서 틀리는 똥멍청이들이 많아. 얘는 이거지. K는 1부터 N까지 A, 2K지. 이렇게 해야지 얘가 되는 거지. 이거 아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 실수 많이 해, 근데. 자, 얘도 그럼 보면 이런 거잖아. 어쨌든 이 뒤에는 등차수라고 했지만 요 녀석의 뜻이 첫 번째 항부터 2n-1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고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뭐 물어봤어? A2를 물어봤다고.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구조잖아, 구조. SN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AN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다.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 구조는 이건가, 이거? 일반항? 요 구조 배웠으니까, 그지? 요거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저 A2를 왜 줬는지 알겠다 이거지.
주어진 정보가 SN에 대한 정보인데 갑자기 A2를 물어본 게 이상하잖아. A2를 조건으로 준 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A2는 실제 A2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A2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뺀 거죠. 이거지 이거. S2 마이너스 S1. 두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첫 번째 항을 빼서 A2만 남은 거다. 그럼 실제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지금 1이란 얘기인 거지. 실제 계산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고 플러스 여기 2 프라임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녀석이 1이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4다. 이제 이런 정보를 주고 이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A8,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덟 번째 항을 물어본 건 여덟 번째 항을 물어본 게 아닌 거지 결국. 그러니까 쟤도 뭐인 거야?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뭘 뺐다? 일곱 번째까지의 항을 뺐다 이거지. 요거지 뭐 요거. 그럼 요렇게 간다고 하면 n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4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4. 그래서 요 녀석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2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되겠어?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 녀석들을 등차라고 언급을 해서 이렇게 공차 n 플러스 미지수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으로 설정하는 거. 요 설정하는 거 공부 한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SN과 AN에 대한 구조가 나올 때 한쪽 방향으로 꼭 통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네,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제 12번 볼 건데, 요거는 먼저 풀어보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먼저 풀어보세요. 자, 12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AN을 보니까 AN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 AN이 3n 제곱 마이너스 3n. 딱 보니까 등차수열이 한 모양이야. 눈치챘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지? 자, 이렇게 정의된 수의 AN이 있는데, 근데 아쉽다. 요거를 주고, 요거에 대한 딱 일반항을 물어보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의 일반항을 뭐, 우리 알파 n이라고 할게, 알파 n. 알파 n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지.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요 녀석이 공차의 반이었으니까 이거 이제 2배로 오겠지, 2배. 2배로 와서 어떻게 된다? 6n,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0 되잖아. 그럼 얘도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6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어. 근데 지금 얘는 이걸 하라고 안 했고, 이 AN의 합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더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시그마 이용해서. 그치? 더하면 되지, 뭐. K는 1부터 N까지 놓고, 요거를 K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요거 좀 구해보면, 우리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3 곱하기 K제곱 공식은 6분의 N이 되고, N 플러스 1이 되고, 자, 2N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2분의 N이 되고, N 플러스 1이 되고, 잠깐. 요거 얘기 안 했네. 요거 마이너스 4죠. 요거 얘기 안 했네. 우리 동영상 든 친구도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마이너스 4. 오케이.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4라고 했겠지? 그냥 4라고 안 했겠지? 호영이가 11 걸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쓰면 좀 그런가? 뭐 어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든지 SN이 처음으로 16자리 정수. 이런 소재 진짜 좋지 않아? 16자리 정수가 되게 한다. 이런 조건들. 우리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몇 자리 정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린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정리한다고 우리가 소재적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상용 로그. 상용 로그를 해서 자릿수를 확인하는 거 또 있는데, 저거 말고도. 물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우리가 몇 자릿수냐를 표현할 때 10의 n제곱꼴로 표현을 하지. 이게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에 너무 커서 우리가 상용로그를 해가지고 요 n의 위치를 봐가지고 우리가 역추론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용로그를 배운 목적이고, 애초에 만약에 상용로그를 모르는 상태의 우리 저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나 중학생들은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상용로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의 거듭제곱꼴로 숫자를 바꾼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이게 원래는 원리지. 이게 원리고 이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떠올려줘야 된다. 여기서 뭐까지 떠올려주면 좋으냐면, 쌤이 여기서 10의 n제곱꼴이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약에 아 저거 확통해서 이항 정리할 때 해본 적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면 매우 훌륭하지만 넘어갈게요. 표정을 보니까 안 되겠어. 있었어 우리 이항 정리 공부할 때.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상용로그를 하든 뭘 하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식을 정리를 좀 하자. 일단 식을 정리하면 요건 요렇게 약분돼서 일단 2가 됐고,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빼자고. 2분의 1 빼고 n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빼게 되면 요쪽에서는 2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남으니까 요게 2n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를 없애주나 보다. 2가 밖으로 나와서, 그지? 요게 2n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얘랑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그냥 n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모양이겠지. 자, 정리 한번 보면 요거 n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요 2분의 1 없애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n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쓰자 이거죠. 됐네. 근데 딱 쓰고 나니까 얘가 어떤 수야?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뭐야? 연속한 세 녀석의 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연속한 세 녀석의 곱이 16자리 정수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야? 16자리 수가 된다는 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용로그를 딱 씌운다고 하면, 요 녀석을 상용로그를 씌운다고 하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16자리 정수니까, 그렇죠, 15 플러스 알파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이제 16자리 정수가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16자리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 그랬거든. n을. 그러니까 처음으로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일단 15가 딱 되면은 일단 처음으로 16자리 정수가 되는 건데,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물론 같아질 때가 제일 좋을 거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지 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다?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서 이제 찾는 거야, 여기서. 근데 그냥 찾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꿔서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으로 좀 표시를 해놓고 n-1과 n과 n 플러스 1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녀석을 10의 15제곱으로.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10의 n제곱꼴로 놓든 상용로그로 놓든 우린 상용로그를 배웠으니까 이걸 먼저 쓸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 크다는 말 자체가 16자리 수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자,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실제 또 n을 구하라고도 안 했고, n을 어떻게 하래?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라 그랬거든. 해봐. 자, 요거 우리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 두 개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거기다 n을 곱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연산이야. n세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데 이게 10의 15제곱이 된다 이거지. 여기다 설마 여기다 1을 넣진 않겠지. 여기가 심지어 10의 15제곱인데 대충 그래도 비슷한 녀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n에다 넣어볼 애가 누구야? 일단 10의 5제곱 같은 거 넣어볼 수 있다 이거지. 15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n자리에 쌤이 10의 5제곱을 넣어봤더니 이걸 실제 넣으면은 얘는 10의 15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의 5제곱이 되면서 비슷하긴 한데 얘가 이만큼 더 작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럼 이 다음에 넣어봐야 될 건 뭐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돼. 10의 5제곱 플러스 1 넣어보지 뭐 이렇게. 왜? 이거 어차피 몇 제곱 할 거니까. 이거 세제곱 할 거니까. 근데 이거 세제곱 하게 되면은 봐봐. 이거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10의 15제곱이 있고 플러스 3a 제곱 b가 있고 플러스 3
a, b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고 얘가 여기 들어가서 빼진다고 해봤자 얘 정도가 빼질 테니까 야, 이거보다는 클 것 같지. 된다 이거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n이 이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구하라 그랬다고?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랬다. 답 얼마야? 1이겠네. 1. 이 10으로 나누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문제는 수열 때문에 못 푼 게 아니야. 수열 때문에 못 푼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못 푼 거야? 정수 조건 때문에 못 푼 거야. 정수 조건 때문에. 그죠? 아주 중요한 소재라 그랬지, 우리.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만나게 되는 소재. 아직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막 시험도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공식적인 시험을 이미 봤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지? 첫 번째 공식적인 시험을 봤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밀리고 있잖아. 우리 나름대로 연습은 하지만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이 좀 떨어지겠지. 빨리 모두가 긴장되는 가운데 시험을 한번 봐봐야 또 이렇게 자극도 되고 이럴 텐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이 승부라 그랬어. 지금 우리 경쟁자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해야 돼, 지금. 자, 넘어가서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봅시다. 자, 문제의 첫 번째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은 어떤 해석의 입장보다는 등비수열이 지수식의 모양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수식의 연산이에요. 지수식의 연산의 입장에서만 출제가 될 거라서 계산 실수. 약간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쫄지 말고 천천히 계산만 잘하면 된다. 알겠지? 등비수열에 틀릴 만한 문제는 여기 이쪽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나 일반항의 모습보다는 등비수열이 이제 기하 쪽으로 갔을 때가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에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왕의 기하를 낼 거면 거기서만 낼 것이고 그래서 나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만 이제 요 파트에 조금 집중해 주면 되고 우리 가형 학생들은 오히려 저 뒤쪽 미적분 쪽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 알겠죠? 일단 맛은 보자고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보면 공비가 양수인 표시해 놓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뺐더니 6이 됐다. 자, 그리고 12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뺐더니 72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요 세 녀석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쟤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런 생각은 했을 거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6부터 1, 2, 3을 뺀 거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남겠어? 4, 5, 6이 남겠네. A4, A5, A6이 남는데 얘가 지금 6이란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2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뺐으니까 1부터 12까지 해서 1부터 6까지를 뺀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남아서 얘가 지금 72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 그냥 고작 요 정도 정보 준 건데 지금 식에 있는 모양은 등비수열의 모양이 아니니까 요거 등비수열의 모양대로 좀 놔보지 뭐 요거는 A 아래 몇 제곱? A 아래 세제곱. 얘는 A 아래 4제곱, A 아래 5제곱 해서 얘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안 하고 싶나? 얘가 지금 스타트가 뭐지, 얘가 A 아래 얘가 6제곱이잖아, 6제곱. 근데 얘가 A 아래 7제곱, 8제곱, 9제곱 이렇게 갈 테니까 쌤 같으면 사실 이걸 이렇게 묶고 싶은 거지. A 아래 6제곱이 어차피 다 있을 테니까.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R제곱, R3제곱, R4제곱, R5제곱까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가야 되네? 이렇게까지? 응? 하나 더 썼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지우자.
1R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라고? 얘가 72. 그럼 사실 이것도 이렇게 안 쓰고 우리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AR에 세제곱으로 묶었으면 더 좋겠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될 테니까 1 더하기 요거 R 더하기 R에 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6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괜찮나요? 요거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물어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그렇게 해주겠지. 얘는 우리 어떻게 쓸 거다 얘는 그러면 AR에 9제곱으로 묶어서 얘 1 되고 그지? 그럼 얘는 그냥 R 되고 얘는 R 제곱 되고 이런 모양이다 이거지. 아 이렇게 봤더니 뭔가 구조가 보인다 이거야. 구조가 AR의 세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6이었는데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요거 뭘로 바꿔주면 요거 이렇게 3으로 바꿔주면 뭐만 더 곱하면 되지? 이것만 더 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6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거는 아래 6제곱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아래 6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이용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괜찮죠?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단순히 연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 실수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식의 구조에서 모양을 많이 보여준다고. 이것도 모양을 많이 보여준다고. 다 나오는 정보잖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지금 우리 이제 요런 녀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요것도 R로 이렇게 묶어주면 R 세제곱을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돼서 요거 공통으로 나와 있는 모습 보이고 R의 세제곱 모습 보이고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겠다. 물론 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다 나열해서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 다 나열해서 해도 되는데 공통인수들이 보일 때는 어차피 지수식의 연산 다 계산 문제 나오면은 아니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라고 해봐야 뭐야?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 아니겠어? 그치? 이 두 가지로 연산 문제를 낼 테니까 그 구조만 잘 찾으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진 않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계산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정답 체크해 봅시다. 자, 풀어보세요. 자, 14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걸 만족할 때 쟤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계산 문제였지?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고 자 4 곱하기 A2는 AR, A1을 자 A라고 넣으면 보시다시피 지금 A는 다 약분되는 모습 보이지? 그리고 여기 R 제곱 있고 요거 4R 넘어와서 마이너스 4R 될 거고 요 마이너스 4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이미 뭐 이거 끝났어. R-2의 제곱이니까 R은 2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R은 2일 때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1분의 첫 번째 항 괄호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되겠나요? 끝이지 뭐 이러면. 없어졌고. 요거 일로 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해볼까?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A 되고 여기 15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일로 딱 넘어가면 뭐 이 정도 구조 나오겠네. 되겠죠? 얼마예요 이거? 2의 6제곱 64 빼면은 63 3으로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니까 21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첫 번째 항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됐죠?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는 연산 실수만 좀 안 하면 틀릴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고 자, 우리 이제 길이 D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5번 문제, 길이 D 추론 문제인데 길이 D 추론 문제를 알려주려고 뭔가 등차 등비의 길이 D는 뭔가 대단한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쌤이 등차 등비 문제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가 쌤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실제 학생들은 엄청 많이 틀리는 그 문제였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그래서 문제 교재에 고집스럽게 쌤이 넣고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일반항은 구했을 거야. 공차에다 n을 붙였을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필요했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는 거란 말이야, 얘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또 bn이라고 한다. x의 최소값을. 근데 밑에 이제 기니 d를 봤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기니 d를 보니까 기역은 b1에 대한 얘기고 니은은 실제 bn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고 그걸 이용해서 시그마까지 가란 얘기니까 아마 문제의 뉘앙스는 bn이 딱 나오나 봐. 저것만 가지고도, 그지? bn이라는 식이 딱 나오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만약 얘들아 문제가 만약 이렇지 않고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x-an이 이렇게 있고 얘가 저렇게 부등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등호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린 제일 먼저 절대값 이퀄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는 건 절대값 a가 뿔마 b와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일단 절대값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겠지. 그러면 x-an 이퀄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x-a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생각해봐. x-an 하고 x-an 플러스 1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 그죠? 이거 xx도 똑같고 마이너스 없애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겠어? an은 등차 수열인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분명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래서 x-an이 있고 이퀄 얘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보니까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an이 될 거고. 자, 그러므로 x는 뭐가 된다? 2분의 a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게 만약 등호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란 얘기야. 등호였다면. 근데 지금 부등호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만약 이렇게 냈으면 출제자가 아주 좀 배려를 해준 거고 얘를 가지고 이제 아니 뭐야 저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이제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만약 수능 날이든 모의고사 날이든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근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본인한테 물어봐봐. 스스로한테 물어봐. 나는 절대값 기호를 모르나? 아니야. 절대값 기호 할 줄 알아. 절대값 기호의 기본 중에 기본. 절대값 기호 왜 나온 거야? 뭘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절대값은?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절대값의 기호가 탄생한 건. 그지? 그리고 그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건 없어. 모르는 게 없는데 막혔을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될 때는 기본부터 이렇게. 그래서 쌤은 저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 x에서 an을 뺐고 그 다음에 x에서 an 플러스 1을 뺐어. an은 분명히 공차가 3이기 때문에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수열이란 말이지. x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x의 위치부터 an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 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저기에 있는 등호는 이런 뜻인 거지. 봐봐. 여기 어딘가에 an이 있어. n번째 항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어딘가에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다 내가 x를 잡았을 때 이 기호들의 뜻은 x부터 an까지 그리고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자, 다시 밑으로 넘어봐. 만약 이게 등호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x부터 an과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겠어? 가운데. 그래서 중점인 거야. 그치? 이걸 그냥 우리는 물론 괜찮아. 등호가 나왔을 때 뿔마로 배웠으니까 그냥 연산한다. 이것도 있지만 절대값 기호가 나왔으니까 막혔다면 거리로도 생각해 보는 거지. 아, 거리가 같다고? 그럼 딱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여기에 x가 있어야지 6일이랑 6일이가 더 같겠네. 맞지? 그렇다면 이쪽이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x부터 an 쪽까지의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지금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어느 쪽에 존재한다? 이쪽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존재하면 당연히 이쪽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x는 여기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정해진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x에 뭘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최소값 어디겠어? 바로 가운데였던 거지.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런 얘기 했던 거. 요런 얘기. 이해가죠? 그러면 실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조기에 3n-2야. 요게 3n-2,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3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분자는 6n이니까 2가 나눠줬으니까 그냥 3n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뭐 있다? 이건 벌써 했잖아,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되겠죠? 이게 최소값 bn인 거야. 얘들아, 만약에 저게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등호가 있을 때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지금 이건 거잖아. 그럼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 중에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지. 다음 항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등호일 때 부등호하고 등호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아예 부등호만 있을 때. 그죠? 다 할 수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네. 막히면 꼭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알겠죠? 가장 기본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막혔으면 아씨 짜증나 무슨 문제야 이러지 말고,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절대값이 나한테 원래 알려주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얘만 찾을 수 있으면 뭐 나머지는 쉽죠. B1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맞고, 니은 공차 얼마야? 3이잖아. 틀렸네. 디귿은 bn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되겠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거 해석하는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 한번 넣어봤어.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16번도 기니디 추론 문제인데 요게 앞에 있었던 문제예요. 중복대. 그래서 요 문제는 X. 쌤이 문제를 잘못 넣었어. 요건 문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17번 이제 기하편 갈 건데 봐봐. 17, 18, 19, 20 이렇게 4개가 등차 수열의 기하편 2개,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기하편 2개인데, 사실 봐봐. 수열하고 이제 기하가 합쳐지면 당연히 기하 쪽이 더 중요하지. 수열은 이미 공부 다 한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기하가 우리가 생각해봤자 평면기하이기 때문에 우리 평면기하의 핵심은 다 뭘로 배우고 있다 지금? 직각 삼각형의 구조 발견. 우리 수능 도형의 틀 배웠죠. 거기서 배웠던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갈 거니까 등차 2개 먼저 풀고 해설하고 등비 2개 풀고 이렇게 이어서 갈게. 두 문제 연달아 해보세요. 시작! 자, 17번 볼게요. 18번은 조금 쉬운데 17번은 조금 그래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발견이 안 돼서 그런데, 자, 봅시다. 자, 우리 기하적 활용 배우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정리는 좀 그래도 어렵진 않지만, 자, 우리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의 모양이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의 모양이다. 그리고 자, 등비 수열은 지수식의 모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걸 이제 기하적 입장에서 보면 1차식은 당연히 어떤 모양? 직선의 모양을 띠게 되겠지? 얘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모양을 띠게 되겠지. 그리고 등비는 지수식이니까 당연히 지수함수식이 나오겠지, 그지? 이런 구조들. 근데 실제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 왜 별로 없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비 수열을 활용한 문제들은 등비 급수에 가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적에 있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공통범위였단 말이야. 가나요? 공통범위였기 때문에 등비는 등차는 기하적 해석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고 등비는 무조건 등비 급수가 100%였는데 이제 이게 문과이과가 나눠서 가형나형이 나눠져서 등비 급수의 활용이 미적분 쪽으로만 아예 딱 고정이 돼 버리니까 이제 나형 시험에는 지수식을 이용한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가형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등비는 무조건 등비 급수에서 나올 거고. 알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문제를 만들 때도 약간 그거를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자고. 우리는 어쨌든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지금 모양 봐. 이거 직각삼각형 파티예요. 파티. 그리고 심지어 닮은 파티. 그치? 계속 닮음이지? 요거 지금 요거 이쪽 거 다 닮음. 이쪽으로도 닮은 구조. 이쪽으로도 닮은 구조. 심지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닮음인 거야. 삼각형의 모양들이.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AO하고 OC하고 EA. AO? AO가 어디예요? AO. 이거 좀 보자. AO 요 길이, 요 길이. 요거랑, 그 다음에 OC. OC는 요거. 그 다음에 EA. EA는 요거. 자, 요 세 녀석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들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 등차 수열답게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제일 작은 녀석 요걸 뭐라고 놓고 우리가? 요걸 A-D라고 놓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을 A라고 놓고 요 녀석을 A 플러스 D라고 놓자. 이렇게. 요까지 괜찮잖아, 그지? 자, 요렇게 해놓고 A, B의 기울기를 구하래.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대상이 지금 요 녀석의 기울기야, 요거.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 나는데 이 길이 몰라? 그럼 이 길이 모르면 이 길이를 뭐라고 H라고 할까, H? H라고 놔. 선생님, 과감하게 그렇게 H라고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닮음을 이용할 거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닮음이 보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닮음으로 식을 세워주면 이쪽 조그만 삼각형의 짧은 변이랑 요 높이. 그럼 이쪽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 대 요 길이일 거 아니야. 얘가 짧은 변, 얘가 높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A-D 대 H는 뭐가 된다고? H 대 A가 된다고. 이렇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일단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지 뭐. 늘상 하는 게. 그럼 계산하면 H의 제곱은 A 곱하기 A-D. 이렇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H니까 여기다 뭐 루트 씌우면 요 정도 되겠지.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기울기는 A-D 분의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A-D. 지금 이런 구조인 거지? 이건 또 심지어 약분이 이렇게 돼. 그래서 뭐만 남았어? 루트 A-D 분의 루트 A.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근데 구하고 나니까 뭔가 빈정상한단 말이지. 저 식이. 그러나 믿어야 돼. 어차피 닮은 구조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닮은 구조 하나 더 가져갈 거거든. 아직 우리는 이걸 써먹지 않았거든. 얘랑 얘는 써먹었는데 얘는 안 써먹었잖아. 그치? 그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쌤은 또 이런 것도 보여. 이 세 개의 길이만 가지고도 닮은 비를 쓸 수가 있어. 자, 위쪽으로 있는 삼각형 봐봐.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요 짧은 변의 길이 대 요 긴 변의 길이는 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짧은 변의 길이 대 긴 변의 길이겠지.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닮음이니까. 그럼 걔를 가지고 식을 한번 더 세우면 이런 얘기인 거지 뭐. A-D 대 A, 즉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뭐하고 같다고? A 대 요거 두 개 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A? 끝났네. 지금 길이비가 얼마예요? 1대2야, 1대2. 1대2. 1대2야? 그럼 얘네들도 1대2란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A-D 대 A가 1대2란 얘기야, 1대2. 즉, A는 뭐와 같다? 2배
D와 같다. 끝났습니다. 다 구했네. A가 뭐라고요? 2배 A-D와 같다고요. 답 얼마? 루트 2.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되겠어? 닮은 비 이용하는 문제였지. 등차 수열은 요거 길이 설정하는 거 이외엔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그냥 오직 직각삼각형의 닮은 구조 보는 문제였던 거지. 괜찮죠?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얘도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얘는 좀 노골적으로 낸 문제야. 노골적으로. 왜 노골적으로 냈느냐 봐봐. 두 직선 y는 x와 y는 a 곱하기 x-를 교점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밑줄 그으세요. 같은 간격. 같은 간격, 등분, 뭐 이런 거 다 같은 표현이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일단은 뭐 굳이 고민해보지 않아도 같은 간격이라는 말을 보고 이거 지금 등차라고 느낌이 바로 와야 되겠지. 간격이 같으니까. 근데 간격이 같은데 선생님 간격이 같다고 다 등차인가요? 그렇진 않지만 이 둘이 지금 둘 다 뭐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임의에 x 이퀄 n을 만들었다 쳐봐. 이렇게 x 이퀄 만들면 n을 만들면 이 자리는 an-a가 되겠지? x에다 n을 넣었으니까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 n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이걸 뺀 걸 거 아니야? 빼면 어떻게 된다? a-1에 n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등차라고 바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실제 이걸 다 구하느냐?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등차 수열 14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일 짧은 게 얼마? 3. 제일 긴 게 얼마? 42. 다 가르쳐줬잖아. 그치? 제일 짧은 거 3. 제일 긴 거? 42.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개수 몇 개? 14개. 치면 그냥 바로 답이 된다 이거.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은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시그널이 같은 간격이면 등비 수열의 시그널은 이런 거야. 같은 비율. 같은 비율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얘는 등비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라. 이 문제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게 등차는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같은 간격인지 몰라.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짝짝짝짝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요 간격이 요 x들의 요 간격이 다 같은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같은 간격이나 등분이란 표현을 써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같은 비율은 문제에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돼. 어떤 도형만 주면? 닮음 도형만 주면 이미 도형만 가지고도 비율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입장에서 나오면 굳이 뭐 같은 비율의 도형이니 어쩌니 이런 표현을 주지 않을 거란 얘기야. 등차는 이 말 말고는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나 등분이라는 얘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고 아 이거 등차겠구나. 아 이거 모양을 보니까 등비인가 본데? 이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이런 느낌 가지고 이제 19번, 20번 등비도 한번 풀어보자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19번 볼게. 19번. 아,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도형의 모습이지, 그치? 이거 원. 우리 보조선 원칙. 원과 직선 나오면 뭐 하고? 수선을 긋고. 원과 원이 나오면 뭐 한다? 중심 연결한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원칙이지. 보조선의 원칙.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쪽에 원의 중심이 또 있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 세 녀석을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중심끼리 일단 연결이 될 거다. 요거 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다가도 수선 내리고 여기다가 수선 내리고 이런 얘기. 자, 이런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지 이제.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이런 거 보는 거다. 이거지. 지금 요 그림을 누가 그릴 수 있냐의 문제인 거야, 결국.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거를 요 원을 우리가 뭐 C1, 요거 C2, 요거 C3라고 놓자. 그럼 반지름도 얘를 R1, 얘를 R2, 요 녀석을 R3라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관계식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요 길이가 얼마? R1일 거고, 그지? R1이면 이 길이가 지금 R2인데 요게 R1이니까 요 조그만 요거는 요건 뭐가 되는 거야? R2 마이너스 R1이 되는 거고, 또 이게 R2, 이게 R3잖아. 그럼 또 요만큼이 R2가 되니까 요게 또 뭐가 돼? R3 마이너스 R2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가지고 비례식을 좀 세워보면 어떤 비례식이 나오냐면,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가죠. 요거 지금 중심이니까 요게 지금 R2잖아, 이렇게. 그치? R2. 그리고 요걸로 가면 되겠다. 요거랑 요거. 그래서 R2 대, 자, 요 조그만 길이가 얼마였냐면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됐었던 거지. 맞나요? 빗변분의 요 짧은 변. 그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 빗변분의 요 짧은 변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된다? R3 대 R3 마이너스 R2. 이렇게 닮은 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 요 계산해 주면은 R2 R3 빼기 R1 R3 이퀄. 자, 이렇게 곱하면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R2 R3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면 에이 뭐야 이거. R2의 제곱은 R1 곱하기 R3와 같다.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처럼 특별히 등비 수열이다 어쩌다라는 말을 주지 않아도 그냥 닮음 삼각형, 닮음 도형의 구조만 주면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아 이게 지금 등비구나 라는 걸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당연히 공비가 등비인데 넓이도 당연히 등비겠지.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C1의 넓이는 1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지. 그러면 파이 R1의 제곱, 얘가 지금 뭐다? 얘가 지금 1인 거고, 그 다음에 C5 파이 R5의 제곱은 얼마다? 얘가 4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누가 등비니까 지금 이 R들이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놓고 등비수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나왔어? 512가 나오면 되죠.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도형의 구조라서 집어넣은 거니까 도형 구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얘는 좀 쉽지, 문제가. 얘는 그냥 방정식 구하는 문제여서 마지막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도 보면 여기 n 플러스 1,0을 지나고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일단은 뭐 세울 수도 있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근데 문제에서? 넓이 물어봤어. 에이,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가 없어. 그냥 넓이만 구하면 돼, 그치? 물론 이쪽 넓이지만 이쪽 넓이랑 같은 거니까. 자, 요 길이 얼마다?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좌표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길이야 뭐 당연히 4가 될 거고, 그리고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져서 2n 플러스 2. 넓이가 뭐야, 지금? 등차 수열이죠. 넓이가 등차 수열인데 그 등차 수열을 지수 자리에 놓겠다는 거잖아. 등비 수열이지. 공부한 거니까. 지금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인데 여기에 지금 2n 플러스 2가 간 거니까 당연히 2는 약분돼서 2에 n 플러스 1이 되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공비가 2고 첫 번째 항이 4가 되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 구하면 되지. 됐어? 식만 한번 쓸까? 식만.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됐다? 508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K는 7입니다. 7.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지? 자, 요렇게까지 해서 등차 등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마쳤는데, 봐봐.
등차 등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일반항과 합식의 관계에 대한 얘기 해봤고, 그걸 이용해서 기니디 추론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그리고 기하까지 온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등차 등비에 관련해서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방식은 좀 정리가 된 거란 말이지. 됐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시그마하고 발견적 추론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